자,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심재철 후보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경기도지사 출마를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거는 제가 알지만, 그래도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거는 며칠 전이니까. 그렇죠. 우리 고성구 TV 시청자들, 자유우파 국민들께 출마 인사 한 말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고자 뜻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재명 전 지사 때문에 망가진 경기도를 다시 정상화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권력은 획득을 했지만은 아직도 지방 권력은 예전의 틀에서 못 벗어나고 대단히 왜곡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지방 권력마저 제대로 해야만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경기도 정권을 탈환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섰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사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막상 출마 선언하고 다녀보시니까 어때요? 민심이? 그렇게 괜찮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 수치상으로는 5.3%포인트 적거든요. 대선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는 표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런 민심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게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이 경기도가 지금 인구가 1,350만입니다. 1,350만. 예. 유권자가 1,100만쯤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시도가 31개죠. 예. 무지무지 넓고. 굉장히 넓죠. 그래서 경기도지사는 되게 헬기 타고 다닌다 그러죠. 워낙 넓어서. 예. 남쪽 밑에서 북쪽 끝까지 갔는데 2시간 넘게 2시간 반 뭐. 예. 이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지금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일단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면은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자정부로 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지방 시군에 위임이 돼 있고, 그렇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도에 집중되는 게 훨씬 적습니다. 네. 따라서 거의 많은 민원들이 이 시청, 군청에서 다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도정부에서는 31개 시군을 어떻게 조화롭게 엮어내느냐, 컨트롤해서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주느냐, 이게 아마 큰 일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아까 대선 5% 정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진 지역인데 예. 이재명이 한테 이거를 이 지방선거 때는 이걸 만회해야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까 20표 말씀도 하셨는데 예. 어떤 선거 필승 비책이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네. 경기도에서는 살맛이 난다라는 건데 경기도가 제일 도민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게 서울로 출퇴근하는 교통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교통 문제 중에서는 우선 풀어야 될 게 이 제2순환고속도로라고 있습니다. 제2순환고속도로를 그걸 빨리 조기에 완공하는 거. 아하.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언급했던 GTX 문제, 예. 그다음에 지하철 연장 문제, 네. 이거를 조기에 지금 서둘러서 착공하도록 제가 옆에서 돕는 것. 네. 그게 이제 우선 중앙정부에서는 큰 일일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도로 가져와서는 저 개인으로서는 정액 버스 프리카드라고 좀 이름을 붙였는데, 네. 그러니까 버스를 할인해서 정액권을 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때 예. 쉽게 살 수 있도록 그러면 굉장히 싸게 되는 거고요. 네, 네. 또 직장인들 같으면은 전세 버스를 대폭 투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직장 출퇴근 문제는 좀 풀어줄 생각이고요. 네. 그게 이제 교통 문제고, 그리고 이제 주택 문제는 이 청년들 단독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한 소형 가구들, 아하. 이런 부분들을 공급을 좀 해야 되겠다. 네. 나머지 전체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급을 지금 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큰 것들은 이거 하는데 나머지 아마 청년 1인 가구는 미처 지금 공급을 못 할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공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지금 이렇게 지금 크게 봐서 교통하고 주택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1,350만 인구 중에 이 서울에 일자리를 두고 이제 경기도에 살면서 예. 출퇴근하는 굉장히 많죠. 대략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은 됩니까? 그게 쉽지는 않을걸요. 예. 인원이 얼마나 될지는 파악은 안 되는데. 최소한 몇 백만은 되겠죠. 그렇죠. 예. 그게 주로 젊은 층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역세권에 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세권 교통을 어떻게 확보해내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로서는 그 굉장히 비명이 큽니다. 네. 출퇴근만 하고 배드타운 돼버린다. 아하. 예.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각 지역별로 어떤 식으로 그 거점을 활성화시키도록 자족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 경제권을 활성화시키느냐 이게 큰 숙제입니다. 경기도. 예, 알겠습니다. 이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뭐 얼추 대충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워낙 다양해요. 아, 그렇죠. 예. 동서남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북쪽으로는 DMZ 경계해가지고 접촉 지역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동쪽으로는 또 쌍수원, 팔당 물 지역이 있고 예. 서쪽으로는 또 항구들이 많고. 항구 예. 서해안으로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 중부 내륙 쪽으로는 지금 그 디지털 쪽으로 해서 지금 예.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흔히 하는 말로 동서남북 육해공군 다 있다라고 지금 그러니까요. 얘기합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군사 안보 문제까지도 예.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로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다뤄야 되잖아요. 예, 예. 그 제가 경기도 연천군 예. 네, 연천 군수하고 한 10여 년 전입니다. 인터뷰할 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자기들 강원도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경기도는 수도권으로 묶인대요. 예. 규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접경 지역이니까 군사보호 시설로 묶이고 예. 경기도라서 수도권으로도 수도권으로 묶이고, 묶이고, 예. 상하수도 보호로도 묶이고. 예. 그런데 서울에서 2시간이나 넘게 떨어져 있대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를 강원도로 보내달라 이러더라고요. 예. 그 외침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절실한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연천까지는 우선은 도로는 좀 뚫리긴 뚫릴 겁니다. 예. 도로는 뚫릴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렇다면은 예.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줄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접경지역이긴 하지만은 불합리한 규제들은 지금 전부 좀 대폭 손질을 좀 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특히나 무기 체계도 저희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선됐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바뀔 수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IT를 활용을 해서 정보 자산들을 활용을 해서 하면은 좀 축소를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규제를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제 저쪽에 어쨌든 대선에서 한 5% 이상 이긴 곳이고 예. 또 직전 4년간 이재명이가 행정을 했기 때문에 예. 좌파들은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사수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고요. 그렇겠죠. 경기도는 사수해야 된다고 예, 볼 예. 건데 그래서 뭐 여러 사람이 거론은 되지만 필승 카드, 뭐 좌파 입장에서 필승 카드를 찾아서 무슨 김동연이 영입설도 나오고 뭐 좀 어지럽더라고요. 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쪽 집안 일이니까 제가 네. 뭐라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은 저도 네. 지금 뭐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누가 등장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이재명을 유산을 잇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 사람들이 그 시대가 바뀌는 것을 잘 모르고 있고 이재명의 유산을 이어요? 이재명의 도를 이어받겠다. 그러니까 법화를 계속 유용하겠다. 이런 그렇겠죠. 뭐 참 대단한 자들이네. 이제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는 이건 아니다. 예. 아웃 제명, 네. 인 제철. 그래서 제명은 아웃되고 제철이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방금 법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되면은 모든 법인카드는 100% 투명하게 공개할 겁니다. 예. 이건 도민들의 세금이니까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왜 청와대하고도 이 법인카드 갖고 싸우셨죠? 그랬죠. 한판 붙었죠. 예, 문재인이랑 직접 예, 붙었죠. 그랬죠. 예. 예. 그래서 김동연 총리하고 한판 붙었죠. 예. 당시에도 문재인 정권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숨겼죠. 제대로 공개는 못했습니다. 네. 저도 확보한 게 큰 얼개만 나왔지 세부적으로 내역까지는 그런 것들을 확보를 못했죠. 그래서 예. 공개를 못했는데 네. 어쨌든 법인카드를 가지고 자기 쌈짓돈처럼 쓰는 건 이 잘못은 분명히 끊어야 된다. 네. 그래서 법인카드 100% 투명한 공개 이거 지금 하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김혜경 씨에서 나타났던 불법 의전들 네. 도지사고 그다음에 도지사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폼 잡고 잡는 거 의전 받고 공무원들의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거 이건 안 된다. 네.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없앨 생각입니다. 그 도지사가 되면 경기도 자체 감사를 그렇죠. 시작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성남시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해야죠. 뭐 검찰이 수사하는 건 수사하는 거고 예.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잘못된 관행. 예. 이나 그동안 벌어졌던 여러 가지 그 편법들 예. 이런 데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개선책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은 도지사의 몫이라고 생각이 당연히 되거든요.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투입된 돈이 제대로 투입됐고 네. 올바르게 돼 있느냐, 네. 제대로 쓰였느냐. 네. 특히 이 세무 회계감사, 세무가 아니라 회계감사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면은 네.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음. 어차피 이 돈은 꼬리표를 남기게 돼 있고 다 기록이 되게 돼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분명하게 들여다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고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밝히겠다. 그거 드러내겠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정상화시켜야 된다. 경기도 왜곡된 경기도를 정상화시키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경기도지사 도전을 여러 사람이 지금 하고 있죠. 예, 함진규 전 의원 예, 하고 했죠. 있고 김영한 김영환 전 전 장관도 의원도, 하고 있고 예. 그런가 하면은 본인들의 의사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뭐 원희룡 지사를 차출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좀 예, 있고 예. 근데 이제 이 차출로는 사실 심재철 후보나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기분 나쁜 얘기지. 아니 저는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판이 커지니까요. 아하. 예를 들어서 원희룡, 유승민 뭐 그다음에 또 저기 저 김은혜 예. 뭐 이런 분들이 오신다. 그럼 좋죠.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네,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 않아요? 아니 내 경쟁력을 어떻게 보고 이것들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왜냐하면 네. 그분들이 오면 특히 원희룡, 유승민 그분들 같으면 경기도하고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네. 도민들도 다 외면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 오케이 와라. 그러면 언론의 주목도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판은 커진다. 그러면 흥미는 더 배가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오라 이런 얘기고요. 네. 근데 김은혜 당선인 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아마 당선인 업무 그거 하느라고 못 오실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선 되겠죠. 아 물론이죠. 경선해야죠. 당연히. 그 제가 이 지방선거 경선 관련된 세 가지 원칙을 제가 여러 차례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기는 공천해야 돼요. 그렇죠. 예, 예, 예. 백날 폼 잡아봤자 선거에서 지면 어떻습니까? 예. 이기는 공천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역 경쟁력이 최고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 자유 경선해야 된다. 예. 괜히 뭐 당 지도부가 공관위가 나서서 누구는 안 돼, 누구는 돼 이런 식으로 흔들지 마라. 그거 4.15 때 그거 하다가 졌다 우리가.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출마자 모두가 다 참여하면 승복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참여와 승복의 원칙. 예. 맞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그 공전 원칙이라고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아주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들이 경선이 진행이 되면은 네. 아주 재밌는 경선이 되고 그리고 아무런 뒤탈이 없는 네. 깔끔한 경선이 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기는 공천 돼야 되고 그리고 완전 자유 경선 그러니까 네. 참여하고 승복하고 예. 참여하고 승복하는 건 이건 다 돼 있는데 예. 저희 당의 그러나 참여 승복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완전 자유 경선만 제대로 되면은 예. 그 자체가 곧바로 이기는 경선이 된다. 네. 이렇게 지금 저는 그게 걱정되는 게요. 지금 홍준표 때문에. 아 지금 뭐 안 참겠다. 이번에는 안 참겠다 막 이러니까 예. 이 사람 또 탈당하고 뭐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아마 그렇게 해서는 자기 자신의 정치 생명을 스스로 아마 종결시키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좌파들이요. 사실은 뭐 굳이 우리가 허니문을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선인의 그 인수위 기간은 좀 협조를 해주는 게 그렇죠.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근데 마땅하죠. 근데 이자들이 그 인수위 기간이고 뭐고 간에 처음부터 이제 막 회방을 놓고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뭐 용산으로 가는 게 뭐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런저런 뭐 논란은 있지만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그걸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히 존중을 해주고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겠다고 어깃장을 놓는 것은 결국은 처음부터 힘을 빼서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이어가겠다. 그렇죠. 주도권을 밀고 가겠다. 네. 지금 그 계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아주 오판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런 점에서 용산으로 옮기는데 초기에 언론에서 좀 왜곡
돼서 보도된 것들이 있죠. 네. 민주당에서 1조 원이라고 뻥을 치니까 글쎄 말이에요. 1조 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는데 실제 합참 내에서도 국방보더라도 작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선인께서 400 몇십억, 96억. 496억, 예. 예. 그렇게 했는데 496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뭐 20배가 넘는 1조 원을 가지고 뻥튀기를 했는데요. 예. 그거는 저쪽에서 민주당에서 1조 원 얘기를 할 때는 청사를 새로 짓는 비용, 청사 구축 비용 등을 또 네.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그래요. 국방부 합참 건물 그렇죠. 새로 짓는 거. 그걸까지를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나중에 아마 대통령 관저는 지금 한남동에서 온다고 하는데 그 교통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관저는 아마 안에 좀 새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현재는 한남동에 있는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대통령 관저로 개조해서 쓴다는 것이 예. 현재의 안인데 그렇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저 대통령 관저는 좀 그렇죠. 그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 네. 이게 뭐 이제 좀 부지가 좀 여유가 있거든요. 예, 그쪽이. 그럼요. 예. 미군 부대가 이전해 가면서 예. 거기에 적절하게 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산 이전과 관련한 남은 숙제가 그 관저 신축 문제가 하나가 네, 있고 네. 또 하나가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해서 평시나 전시나 네. 이 작전 본부가 일치되는 것. 네. 지금 여기 이제 용산에 있다고 또 수방사 지금 네. 남태령으로 넘어가고 복잡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합참 이 부분들을 이전하는 것도 이번 지금부터 계획 세워가지고 단기간에 지금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자꾸 문재인이가 5년간 안보 손 놓고 있던 자가 이 갑자기 막판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는 안보 공백을 그렇게 이 강조하고 나섰어요. 필요할 때 NSC 한 번도 열지 않다가 그러니까요. 느닷없이 NSC 열어가지고 NSC를 내세워서 안 된다. 네. 아, 너무 속보이죠 이거 참. 예.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경기 도민들의 반응은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경기 도민들도 뭐 어떻게 되지 하고 지금 이렇게 그냥 언론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반대다 찬성이다 예. 뭐 이러지 않고. 자기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그래서 이쪽은 윤 당선인을 지지하는 쪽은 뭐 잘했다 이렇게 하고 반대하는 쪽은 이 민주당의 주장에 이제 이렇게 동조하는 모습이고 예. 이렇게 되지만은 어떻게 되지 하고 이제 직접 심각하게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네. 그냥 관망하는 게 지금 일단은 큰 흐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당선인 찍은 사람들은 대개 윤석열 당선인이 워낙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 붙이고 있으니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찬성할 거고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예. 이재명이 찍은 사람들은 뭐 내용도 들여다보지 않고 반대하겠죠. 아, 예. 그걸 가지고서 뭐 이 국정 운영의 첫 번째 이 이슈인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뭐 반대 여론이 많다,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언론들이 계속 지금 좌파들이 계속 이렇게 프레임 걸고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지금 뭐 불필요한 쓸데없는 것들을 지금 확대 재생산하고 있죠. 지금 뭐 네. 그게 지금 좌파 언론들이 이렇게 나서서 하고 있는데 예, 굳이 뭐 거기에 동요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 제가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깊이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면 진짜 이게 불태전의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더라고요. 예. 이번에 지금 뭐 통이동 집무실에서 좋다 그렇다면 나 통이동에서 지금 임기 네. 시작하겠다. 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점에서는 이게 뭐 정치판에 들어온 지 이제 뭐 1년도 안 된 사람이라고 자꾸 이렇게 초짜 취급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큰 코 다칠 것 같아요. 아마 기존의 정치 물을 먹고 약간의 좀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런 파격적인 생각들을 쉽게 못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여기 이분 이제 그야말로 초짜니까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네. 하는 것은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밀고 나가신다고 봐요. 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심재철 후보 경기도 지사 출마를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심재철이 꿈꾸는 경기도 어떤 것입니까? 모두가 다 경기도민들이 자부심을 가진 예. 그래서 내가 경기도다. 내가 경기다. 이런 자부심을 갖도록 해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네. 살만 나는 경기도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 문제와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민들이 주택을 살 때 그 취득세 부담이 꽤 됩니다. 네.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부동산 값이 올라가지고 취득세 그래요, 세금 그래요. 예. 폭탄 맞고 그런데 그래서 서민 주택들의 취득세는 50%를 저는 감면해 줄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아하. 그래가지고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좀 보탬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런 생각이고 또 우리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자녀 교육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무료 인터넷 강의를 중고등학생들한테 대폭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서울런 형식과 같은 비슷한 형식인데요. 그래서 서울런 시작했던 것을 경기런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안심소득제도도 역시 경기도에서도 지금 대폭 시행할 겁니다. 지금 아. 서울에서 시범 사업을 지금 3년 동안 하겠다고 했는데 네. 저는 3년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서울에서 올해 1년 지났으니까 기초적인 준비 거쳐서 안심소득 시행하면은 뭐 별 문제 없지 않겠느냐 했는데 네. 안심소득은 이재명의 기본소득과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무조건 똑같은 액수로 왕창 뿌린다는 얘기인데 네. 안심소득은 못 사는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조금 괜찮은 사람은 적게 주고 하는 그래서 소득의 균형을 맞추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 이런 제도가 안심소득입니다. 아. 그 저도 젊었을 때 그 또 어렸을 때 경기도 여기저기서 살았거든요. 예. 아마 열대 군데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서울 시민들 대부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그러시겠죠. 예. 그때의 경기도는 진짜 이 서울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예. 이제 어쩔 수 없이 먼 길 출퇴근하면서 예. 그랬던 곳인데 지금은 오히려 서울 시민들이 경기도로 자꾸 나가세요. 예. 지금 인구가 1,350만, 서울시는 지금 1,000만이 줄어가지고 지금 예. 970만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가 진짜 서울보다도 잘 사는 곳이다. 예. 여러 가지 생활하기가 좋은 곳이다. 이런 인식들이 그렇죠. 예. 지금 있는 거죠. 예. 지금 대폭적으로 지금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택근무가 이번 콜로라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네. IT하고 결합되면서 재택은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경기도에서 이제 이 서울에서 조밀하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살자. 네. 약간 여유 있는 공간에서 편하게 살자라는 그래요. 예. 이런 욕구들이 계속 증가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살만하다라는 이런 게 지금 저는 그렇죠. 경기도에서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서울과의 이제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 서울과의 접근성 문제만 좀 해결을 해주면 그렇죠. 예. 훨씬 쾌적하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삶을 즐기면서 예. 살 수 있는 곳이 경기도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서울로 많이 가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직장 문제이고 또 하나가 교육 문제. 예. 자녀들 교육 때문에 네. 좋은 데 찾아서 가려고 하는데 아, 저는 지금 자사고랄지 그다음에 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아, 예. 도지사 업무는 아니지만은 네. 교육감이 해야 될 업무죠. 그거는. 그래요. 예. 그러기는 하지만은 저는 지금 같은 평준화 정책은 아니다. 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학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수 있도록 자사고로 할지 특목고로 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이 직장 문제는 직장은 우리들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건 네. 기업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렇지만 직장 문제와 교육 문제 두 가지가 우리의 주거를 결정을 하는데 그중에서 교육 부분은 교육감하고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도록 좀 어떻게 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서울 시내에 그 대형 제조업 공장이 들어오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는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뭐 파주의 LCD라든지 뭐 삼성 수원라든지 뭐 또는 이천의 네, 하이닉스라든지 하이닉스, 그죠? 이게 다 경기도에 포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경기도의 이제 전략적 가치를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그런 전략적 가치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경기도가 그동안 그 시장 군수 31명이 있는데 예. 거의 대부분 좌파들이죠.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도지사 선거를 하려면 정당 공천은 우리가 못하지만 자유우파 진영의 교육감 후보 예. 하고 사실상의 러닝메이트처럼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31개 시장 군수 후보들과 예. 손잡고 사실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러면, 거잖아요. 예. 그죠? 당연히 그래야죠. 예.
그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임태희 네. 전 의원이 저 후보가 된다면은 네. 뭐 그건 뭐 당연히 뭐 조인을 할 거고요. 손을 아하. 잡을 거고. 저 경기도 교육감. 예,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 전 의원이 지금 뭐 유력하게 교육감으로 지금. 예. 그렇군요. 예, 예. 지금 뭐 이미 뭐 발표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언론 네, 보도에는 네. 그렇게 나오던데.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교육감이 아마 되실 거예요. 그분 네. 교육감 후보가 되실 건데 전혀 뭐 협조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31개 시군 자치장에 대해서는 네. 그 자체 내에서도 아마 경선이 이루어질 텐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선은 원칙만 지켜진다면은 뭐 최상의 후보들이 뽑히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일단 뽑히게 되면은 그다음에 협조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사실 좀 우리 심재철 후보는 좀 몸이 불편하신데 그 다른 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힘들게 지금 선거 유세를 하셔야 되니까 좀 걱정입니다. 예. 예. 근데 뭐 그 정도는 뭐 다행히 제 체력이 뭐 받쳐주니까요. 전혀 예. 뭐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성훈 TV 시청자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예. 해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야말로 경기도를 제대로 바꿀 그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유산으로 남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올바르게 바로잡을 것이냐, 그리고 경기도민으로서 이 자부심을 갖고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가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지방정권을 반드시 탈원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재명의 유산을 버리고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이 얘기하자면 이재명 땡, 심재철 큐, 이런 땡큐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도민 여러분들께 나중에 땡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